제22기 아린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해설에는 오늘도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명의 선수로 좁혀졌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국 전해드릴 텐데요.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집념의 승부사, 끈기의 대명사들의 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두 기사가 모두 승자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대국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네. 길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끈기가 있고 집념이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포기하지 않는 승부를 펼칠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대국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먼저 제22기 아린배 프로여자 국수전의 대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기원이 주최 주간을 맡았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고요. 우승 상금은 1,200만 원, 준우승은 500만 원의 상금 주어집니다.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죠. 오늘은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국 전해드리는데요. 자, 반대쪽에 있는 한국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최정 8단의 준결승 진출은 뭐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당연한데 네. 강지수 초단은 지금 입단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기사인데도 벌써 본격기전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4명으로 좁혀진 만큼 할인배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승자를 맞춰라 이벤트인데요. 자, 우승자가 가려지기 전까지 이 우승자 1명을 예상하셔서 바둑TV 홈페이지나 아래 번호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4강전 준결승전 1경기는 김미리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니까 3대3 아주 박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적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김채영 3단 쪽이 약간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동안의 상대 전적 그리고 김미리 3단이 저번 대국에서 저희가 기억나듯이 굉장히 어려웠던 대국을 불리했던 대국을 아주 그 집념과 끈기로 결국 역전을 시켰는데 그런 점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집념의 승부사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지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2기 아린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네, 먼저 김미리 선수죠. 김미리 선수 하면은 역시 페어 바둑에서의 멋진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SG 페어바둑 최강전에서 우승 2차례 그리고 준우승 1차례를 했고요. 개인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자 명인전에서 준우승했던 게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채영 선수. 자, 지난해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주역이었어요. 포스코 캠텍인데 정규리그 그리고 포스터 시즌까지 합쳐서 뭐 엄청난 승률을 거두었죠. 네. 보시지 않습니다. 상대 전적 3대3 아주 팽팽한 전력으로 두 선수가 4강전에서 만났습니다. 두 대국자 모두 8강전에서 좀 시련이 있었는데 네. 김미리 3단 같은 경우는 불리했던 대국을 끝내기 과정에서 이제 끈끈하게 버티면서 역전을 시켰고 김채영 3단 같은 경우는 엄청난 힘바둑, 엄청난 힘으로 결국은 그 불리했던 대국을 역전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이기기는 쉽지 않았던 거로 보였거든요. 두 선수 예. 모두 역전승을 네.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훨씬 더 역전승도 이제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고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둑은 두 바둑 모두 차이가 좀 벌어진 바둑이었는데 네. 집념의 화신이었어요. 승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대국 내용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엄포를 놨죠. 이제 오늘은 좀 오래 갈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대구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 김미리 선수의 대국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김미리 선수가 자신의 바둑을 할 때에는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뭐 피셔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초읽기 방식 아닙니까? 네. 초읽기 때도 그렇게 빨리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뭐 7, 8, 9 할 때 두는 스타일이라 원래 그런 기사들 대국이 좀 길어지거든요. 네. 자, 그렇게 끈기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대국을 하기 때문에 그 역전의 기회도 잘 포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승부에 대한 끈을 놓는 순간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역전시키긴 힘들거든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승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면 그래도 기회가 오는 경우가 있죠.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 3승 3패에서 가장 마지막 대국이 2016년 5월 대국입니다. 네.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김채영 3단이 승리를 거뒀었죠. 네. 자, 포석의 가장 기본 틀은 만들어졌네요. 네. 백은 향소목을 구사를 했고요. 김채영 3단은 화점 하나, 소목 하나. 그러니까 요즘에 소목 포석이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3-3을 이제 워낙 자주 파기 시작하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파고가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았거든요. 보여주기만 했지. 그렇죠. 저희가 이유를 만들어 간 거잖아요. 네, 3-3을 그렇죠. 둔 예. 이유를.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소목을 두는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저하기를 걸쳤고요. 여기서 이제 백은 우하기를 걸칠 것이냐. 걸친다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걸치고요. 아니면은 협공을 할 것이냐. 협공은 보통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협공을 하지 않고 네. 우하기로. 걸쳤네요. 네. 이제 이 모양이라면 예전에 이렇게 많이 뒀고요. 요즘에 이제 여기 붙이는 수는 알파고가 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기시되는 수법이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두고 백이 이제 2칸이나 3칸을 받으면은 뭐 이렇게나 이렇게 아래로 받으면 바로 여기를 눌러갑니다. 이렇게 눌러가는 바둑이 나오면서 오히려 백을 하변 쪽에 편중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알파고가 제일 많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 기사들의 대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아래로 3칸 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벌렸더니 위에서 눌렀을 때 돌이 너무 삼선에 편제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살짝 위로 두는 기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래도 고저 장단이 약간이라도 맞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이렇게 2칸으로 두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신기한 것은 이 모양에서 여기를 뒀던 이게 지금 저도 좀 네, 여기를 둬서 이렇게 아, 오서네요. 이렇게 뒀던 기사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아, 네. 그래도 벌린다면은 보통은 저는 그냥 저의 감각으로는 여기냐 아니면 2칸이냐 아래로 3칸 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편제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2칸을 했네요. 네, 높게 벌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눌러가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이렇게 두고 2칸 벌려서 두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 포석보다는 위에서 눌러가는 바둑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백이 높게 벌려도 흙이 눌러가는 형태가 좋다는 건가요?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두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하변에 백을 좀 편중시켜 놓는 좀 중복의 의미로 만들어 놓는 수단을 많이 두거든요. 그때 이 백돌이 이렇게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위에서 많이 활용을 당하니까 네. 그래도 이 모양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위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2칸이 좋은 게 이렇게 있으면 흙이 날일자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두 칸이라면은 날일자 왔을 때 백에게 약간이라도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만 놓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지금 실전처럼 두 칸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대신 변쪽 활용은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이제 이 한 줄 차이 때문에 늘 바둑이 여기는 저는 그냥 실전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저 네. 혼자 생각했고 이제 인터넷 대국이나 이런 데서 가끔 여기를 두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은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오네요. 예. 만약에 지금 이쪽으로 백돌이 오면은 바로 눌러가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봉쇄 당하는 것보다는 이 꽃자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두 칸을 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벌리는 자세는 잘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까지 날일자를 하게 되면 이 백돌 석점도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백도 이제 이 정도 하나 받아두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예전에 이렇게 해서 벌리는 게 싫어서 여기를 먼저 하나 해두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는데 젖히는 자세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긴 봐야겠습니다. 좌기는 이렇게 붙이고 넣을 수도 있겠어요. 예,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네. 압박할 수가 있죠.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반대로 그게 싫어서 만약에 받는다면 그때는 또 하변을 백이 먼저 다가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됩니다.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붙여가거나 입구자 네. 2개 정도인 거죠. 다음에 백도를 하변을 흙이 벌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좌하의 흙을 압박을 조금이라도 세게 하려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둔다면 다음에 압박이 조금 약해지니까 그런 차이점은 약간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김밀 선수가 이곳에서 고민을 좀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한 칸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하다 말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 두 칸이 이렇게 세 칸 높은 곳에 가 있다라면은 지금 백이 이렇게 흙이 갈라치더라도 백이 입구자를 하게 되면은 흙이 두 칸을 벌릴 수가 없죠. 바로 막는 자세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한 칸밖에 벌릴 수 없다는 건데 이 자세는 지금 실전 진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것은 흙이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죠. 여기 두고 붙이는 자세가 된다면 이 간격이 워낙 좁기 때문에요. 네. 그럼 한 칸 더 갔다면은 흙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백이 한 칸을 더 두면은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누르는 바둑을 두겠죠. 입구자 아니면은 네, 지금 그쪽으로 손이 갔는데 지금 날일자 한 거로 보여요. 제가 혹시 날일자 예. 같네요. 지금 날일자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바로 젖히네요. 그러니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젖히면 막겠다라는 뜻인가요? 끊으면 이쪽을 흙에 끊으면 여길 막아서 싸우겠다 그런 뜻이겠고요. 밀어주면은 그때는 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젖히면 보통은 느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네. 2단 젖히고 이런 데를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김미리 3단은 그냥 입구자나 붙이는 것보다 날일자고 젖혀갔다는 것은 흙으로 하여금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숨 돌릴 틈이라는 거는 이 변쪽에 벌릴 타이밍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입구자 하면은 쉽게 두 칸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주지 않고 흙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데 흙도 여긴 하나 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고 나서 젖히면은 가장 일반적인
설마 여기서 바로? 원래 이제 이런 거 머리 맞으면 굉장히 나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 서로 예, 괜찮나요? 머리 맞는 게 아프긴 한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긴 한데 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두 기사가 워낙 이 끈기에 바둑을 두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끈기의 바둑 안에서도 기풍이 좀 나뉘잖아요. 두 선수의 바둑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번 대국을 봤더니 김채영 3단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아, 오이진 5단과의 대국 때 보니까. 김미리 3단은 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좀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쯤, 2, 3년 전쯤 정말 간단한 수를 못 봐서 한 번 졌던 경우가 있어요. 김미리 3단이. 네. 본인 이야기로는 저한테 원래 성격이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저한테 웃으면서 한동안 인터넷 사이트, 바둑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 그 실수로 인해서요. 네, 그 실수로 인해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근데 이렇게 바둑을 두면은 졌을 때 제일 화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국자거든요. 아, 그렇죠. 좀, 예.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화나는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가장 괴로울 거고요. 예, 가장 괴롭고 가장 아픈 사람은 본인이에요. 김미리 선수의 젖히는 수가 나오자 이번에는 김채영 선수가 고민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젖히고, 젖히느냐, 미느냐, 아니면 끊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먼저 밀어놓고 젖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작년 이제 연말이죠. 12월 말에 2017 바둑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네. 김채영 3단은 16연승을 했어요. 16연승을 하면서 여자 연승상 부분에서 이제 상을 받았죠. 정말 지난 한 해는 김채영 선수뿐만 아니라 뭐 누누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김채영 선수의 가족의 한 해였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채영 3단은 여자 바둑리그 우승의 MVP, 그리고 연승, 그리고 엄청난 승률, 46승 16패를 했죠. 대단했죠. 네. 저는 여자 기사가 46승 16패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올해 김채영 3단과 최정 8단이 이제 엄청난 고승률을 보여줬는데 네.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기록이에요. 아무튼 이제 김채영 3단은 작년이 가장 좋았고 김다영 3단인가요? 김다영 2단인가요? 김다영 3단이네요. 김다영 3단은 여자기상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입단한 지 약 2년, 지금 제가 알고 있기 3년 될까 말까 정도인데 네. 이제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 아버지인 김성래 감독은 시니어리그. 예, 시니어리그에서 KH 에너지 팀이 우승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성래 감독과 김성래 감독 부부는 강원도 영월에 살고 있는데 영월에 이제 플랜카드가 크게 걸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승, 딸 아버지 시니어 바둑리그 우승, 딸 여자 바둑리그 우승, 막내딸 여자 기성전 우승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그럼 3개 걸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에 다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하나에 다 이렇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네요. 하나 걸리기도 힘든데. 강원도 영월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되는데 영월 출신 프로 기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김성래 감독이 영월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이 잘 되기 시작해서 지금 터가 좋다 이런 이야기도 인터뷰에 나오고요. 네. 자, 지금은 밀었는데 다시 김미리 3단이 생각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는 이쪽 단점이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나와 끊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뚫는 것은 물론 백도 저하기 집이 굉장히 크게 나긴 했지만 이 백돌 석점이 패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늘거나 또는 이렇게 붙이는 수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능률적으로 느는 것보다 조금 더 능률적으로 이 한 점을 괴롭히려면 네. 붙이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방금 전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붙였을 때 받아주면은 지금 이제 느는 것이 아니고 꽉 이어서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단점은 또 사라지게 되네요. 예, 저라면 여기선 딱 두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늘거나 붙이거나. 느는 수만 봤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을 할 이유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느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금방 두죠. 김미리 3단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봤거든요. 김미리 3단하고 이스라 3단하고 둘이 이제 친구인데 네. 이스라 4단이네요. 이스라 4단하고 둘이 이제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장에서 같이 이제 동문 수학하던 사이였죠. 저는 이제 아주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도를 하셨던 건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20년 전이라 내가 과연 김미리를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김미리 선수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뭐 도움은 됐겠지만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했던 기억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네. 김미리 3단이 성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어렸을 때도 네, 그랬었나요? 어렸을 때도 굉장히 착하고 밝았어요. 그냥 늘었어요. 고민 끝에 늘었네요. 예. 흙은 이제 거의 뭐 젖혀야 된다고 봐야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느는 건데 젖히는 것도 있겠고 들여다보는 거 이거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방 맞는 것이 워낙 아파서 원래는 근기시돼야 정상인데 들여다보고 느는 자세도 100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다음에 또 이 흙돌도 아직은 미생 아닙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느낌으로는 한 방 얻어맞는 게 너무 아파서 하기 싫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젖혔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과연 김미리 3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 늘 때는 느는 시점에서는 이미 흙이 젖힐 때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보통 생각을 하고 늘어요. 일반적으로는. 김미리 3단 같으면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놨지만 한 번 더 살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지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길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빨리 선택을 할 텐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하네요. 고민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세를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보통 길어질 때쯤 몸을 앞당기는데요. 근데 또 예상과는 다르게 손을 예, 손은 돌통으로 갔습니다. 예, 가장 늘었어요. 평범하게 늘었고요. 흙은 이제 보통은 이건데 하나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주면은 밀어붙여서요. 백도 아마 여길 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하고 그냥 두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해 봐야겠어요. 아마 그냥 두면은 백도 하나 밀어두고 만약에 늘어준다면 이렇게 붙이는 수까지는 교환을 해줄 겁니다. 만약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한 요만치해서 흑도 하변에서 자리는 잡았지만 백도 이제 좌변과 좌 쪽을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모양을 펼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 하변 쪽에 백의 형태가 조금 불안한 건 아닌가요? 지금 이 백돌 석점이요. 네. 일단 여기를 하나 두고요. 이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늘면 늘거나 뛰거나 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양이라면 만약 늘었다고 치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 하변 백돌이 약간 약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막으면 거의 살아 있고 흙이 한 칸 정도 뛰어 들어와서 괴롭히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면 되니까 당장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좌기 쪽에 벌어놓은 게 커서 백도 버틸 수 있겠네요. 여기만 둘 수 있다면. 근데 반대로 이제 흑돌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이건 백이 아주 재미없어지는 바둑이 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반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쪽을 먼저.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다만 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손을 빼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밀어서 괜찮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김일희 3단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TV를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래도 틀면은 이제 바둑 관련 채널과 또는 뉴스를 많이 봐요. 또는 뭐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만 보는 스타일인데 네. 김미리 3단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김미리 3단이 요즘에 이제 얼마 전부터 바둑 방송에도 데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선수가 방송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중계를 한 게 얼마 전부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같은 프로그램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저하고는 했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 얘기를 했냐 하면은 물론 이제 프로 기사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국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평생 바둑 두는 걸 목표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바둑을 이제 열심히 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내 실력이 좀 꺾인다라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그때는 다른 쪽으로도 이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둑 방송도 가장 좋고 네. 보급도 좋고 바둑 행정도 좋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거기에 따른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지금 김미리 3단이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28살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바둑도 오래 둘 수 있지만 바둑 두면서 그런 바둑과 관련돼 있는 병행을 예. 하는 거죠. 병행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뜬금없이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자, 김채영 3단은 지금 여기를 밀었고요. 여기 이제 두 점머리 얻어맞는 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은 늘어야 돼요. 여기를 민 이유는 여기를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쪽을 두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면은 흙이 둔 것과 백이 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눈에 보이죠. 워낙 좋은 자리니까 손도 빨리 나가잖아요. 백의 집이 될 곳이 흙의 집으로 바뀌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두게 되면은 좌하기도 백에 한 번 더 두면은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되고, 혹시 흙이 귀에서 두 집 내고 산다고 하더라도 백이 또 뭐 두 칸이나 한 칸 정도 굳히게 되면 또 좌변의 모양이 또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수로는 하변을 좀 빠르게 임시 처방을 하고, 네. 그 방법은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임시 처방을 하고 좌변을 먼저 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김미리 3단도 아마 이건 너무 쉬운 수니까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인데, 그럼에도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렇게 두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흙도 여기를 이렇게 하고 맞게 된다면은 집도 한 10여 집 정도 내면서 확실하게 살았고, 오히려 나중에 이 백돌은 물론 이제 뭐 크게 시달릴 형태는 아니지만 오히려 흙돌이 오게 되면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그래서 않죠. 저희가 이제 가끔 돌의 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여기 밀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젖히고 치받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 있어서 이 하변의 흙돌을 계속 추궁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이선을 백이 미는 건 흙이 꼭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은 백은 자체로 기분이 좋잖아요. 선수로 이득을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또 하나 밀어놨을 겁니다. 아, 이건 뭡니까? 어차피 여길 둬도 흙이 손을 뺄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손을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돌은 봉쇄하면은 날일자에서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격을 한다면 이제 여기를 붙이거나 또는 날일자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바로 받았네요. 이것은 자체로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미리 3단 지금은 이제 여기로 확실히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뒀다가는 여기는 너무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 흙의 모양이 확실해지지 않느냐, 백의 모양이 확실하지 않느냐가 걸린 자리죠. 예, 아주 좋은 자리예요. 여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놔야 아래쪽 흙이 확실하게 살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런 데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백도를 또 추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자리는 당장 둘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 흙이 하변을 먼저 두더라도 백이 뭐 이 자리를 두진 않을 테니까 뭐 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 같아요. 지금 하변 쪽이.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날일자를 한 김에는 꼭 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머리를 꼬부려서 막는 것도 예. 괜찮을까요? 원래 이런 자리는 두터운 꼬부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은 확실한데요. 지금은 찌르고 막는 곳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쪽을 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보장이 되면은 흙이 도망가도 계속 같이 이렇게 한 칸이나 두 칸 뛰어나가면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또 압박할 수도 있고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여기 미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양이라면은.
얼마 전에 올해 첫 이 랭킹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김채영 3단과 김다영 3단의 랭킹 점수가 어느덧 많이 좁혀졌습니다. 예, 지금 몇 점 차이인가요? 3점 정도의 차이인데요. 3점 차이면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훅 날아가는 차이. 이제 곧 또 2월 달에 여자 바둑 리그가 시작되잖아요. 네. 우리 감독님들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데려가야 될지 너무 어려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언니 아니면 동생 아닐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여자 바둑계에서 뭐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최정 8단이 랭킹 1위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점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유진 5단도 2위인 것은 분명한데 3위부터 한 10여 명 가까이는 너무 촘촘해요. 점수 차이도 그렇고 뭐 다른 한 50점 안쪽 차이는 바둑 한두 판 이기고 지면 금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본다면은 한 10명 정도, 한 랭킹 10위 정도까지는 그 감독님들이, 여자 바둑 감독님들이 네. 머리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워낙 비슷한 그런 점수여가지고요. 네. 특히 뭐 3위부터 6, 7위까지는 점수 차이가 50점도 안 나요. 네.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50점 차이 정도는 맞대결이 펼쳐졌을 때 한 두 번 정도만 이기면 금세 뒤바뀌는 곳이거든요. 뒤바뀌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랭킹 차이가 예를 들어서 누구는 랭킹이 20인데 50이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드디어 이제 꿈의 만점을 사상 최초로 돌파했는데 네. 천상천하 유아 독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예요. 독보적인 점수죠. 네,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밀었네요. 만점은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이 점수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마치 야구의 4할 타자처럼 만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그동안 한 5년 이상을 꾸준히 이제 거의 승률 80% 정도를 유지하면서 만든 기록이거든요. 보통 기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만점을 돌파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자, 정말 좋은 성적을 냈을 때 한 달에 많으면 한 20점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만점을 넘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점, 100점 올리는 게 너무 쉬운데 만점 정도 되면은 거기서 점수 올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10판을 둬서 9승 1패를 하더라도 좀 랭킹 낮은 기사들하고 두면 오히려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들이 다 자신보다 또 랭킹 낮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더 예. 그러겠네요. 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기사들한테는 10판 둬서 뭐 8, 9판 이겨야 지금 유지를 할까 말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건 또 바로 받았네요. 그만큼 이제 져치고 치받은 걸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꼬부리는 거 어떨까요? 아, 지금이요? 지금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은 꼬부릴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아깝긴 한데 반대로 흙이 날일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자기 같은 경우는 손을 빼면 여기 붙였을 때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앙을 제압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빈삼각하기에는 이 흙의 모양이 너무 우그러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너졌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하고 늘어서 만약에 받아만 주면 그래도 약간이라도 백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 붙이고 젖힐 때 끊는다던가 하는 네. 그런 맛은 많이 사라집니다만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둔다면 이제 위로 눌러서 아까처럼 흙이 받으면 느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유력해 보이는데 위에서 이걸 활용하는 순간에는 그런 붙이는 맛 등이 전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를 상대방한테 당하게 된다면은
이 백이 지금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이 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이 백돌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된다면은 백도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바둑이 돼요. 그럼 백이 한 번만 들여다보고 다른 곳을 두는 건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둔 바에는 어차피 이제 이 붙이는 맛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다면 다음에 느는 것까지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둔다면, 날일잘 한다면 이야기고요. 네. 장혜연 캐스터는 아까부터 이제 미는 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밀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좋냐 하면은 네. 밀어야 여기 치중 갔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눈에 띄게 보입니다. 요돌이 없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르고 씌우기만 해도 이 돌이 갇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있으면 탈출이 가능하고요. 네. 아무래도 공배가 채워지기 때문에 메워지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거나 또는 날을 짜거나 하면 흑돌이 이제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꼬부리는 것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김미리 3단은 손을 뺐고요. 자,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보통 화점에 걸치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네. 보통 다 받아줬죠. 근데 지금은 꼭 받아줄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백도를 공격하는 것도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초반에 우아기 쪽 소목에서 날일자 걸쳤을 때 붙여서 늘려줬잖아요. 네, 이 모양 말씀하시는 거죠? 화점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주 금기시되는 수법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알파고가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네. 알파고가 천년 만년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이걸 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붙여주는 거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로기사들 대국에서도 물론 이제 이쪽에 이제 흑돌이 있긴 했었는데 초반에 바로 붙이고 뛰는 걸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둘 수 없는 수법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여기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늘 여기 모양이 침투하는 모양이 남는데 이 교환이 있다면은 이 침투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벽이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붙이고 느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초반의 상태에서 바로 붙이고 한 칸을 떼거나 날일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둘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은 어떨 때인 건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뭐 당연히 두겠죠.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 이만치만 돌이 있더라도 붙이고 한 칸 뜰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이런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붙이고 한 칸을 띈다는 것은 저의 머릿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알파고는 가끔 두는 수인 거죠. 근데 아마 알파고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둘런지 모르겠어요. 네. 자, 가만히 받아뒀습니다. 자, 하림배 첫 번째 결승전 진출자가 가려지는 날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 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까요?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지금 걸치고 흑이 날일자를 하니까 상변을 한껏 벌린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지금 자상기 걸침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책략을 좀 쓴다면 이 멀리 있는 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날일자 치중. 네, 저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부터인데 네. 여기서부터인지 하나 걸쳐놓고인지는 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지금 초반 포석 단계 마무리 정도 되는데 지금이 가장 이 대국에서 전략을 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국 중반 흐름을 시작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자, 이제 생각 시간 차이는 10분 정도가 나고 있고요. 자, 김채영 선수가 오늘의 대국 풀어가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풀어갈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김채영 3단도 고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을 몰아가겠다고 이 좌변에 붙이거나 이런 건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기대기 전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백이 이제 모양을 펼칠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흑에게는 삭감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떠오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이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돌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이 백이 지금은 늘어져 있어도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간은 중복의 의미도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네. 저의 일방적인 깊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구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만큼 붙이는 수는 지금 교환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좋은 수법이긴 하지만 이게 또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자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먼저 손해보고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 승부수를 보여줄 때 빼고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에서 이 8강전 초단의 두 명의 선수가 서로 만나면서 대결을 펼쳤었잖아요. 강지수, 김경은 초단 이야기죠. 네.
강지수 초단의 랭킹이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선수가 과연 랭킹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우선 이제 랭킹을 부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시음판의 대국은 해야 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이제 시음판을 뒀을 때 특히 출발 시점이 중요한데 출발 시점에서 승률이 좀 괜찮아야 기본적으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좋은 점수로 형성이 되죠. 근데 시작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판을 뒀는데 한 뭐 2승 8패 정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야겠네요. 그래서 이 랭킹 제도가 지금 시작이 된 지 약 10여 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손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만들었던 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쉽사리 고쳐질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또 오랜 시간 해오던 거라서요. 근데 정확한 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점수를 잘 얻더라도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은 그 점수가 굳어졌을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스타트할 때는 좀 좋은 좋은 성적으로 출발하느냐 그리고 나쁜 성적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꽤 납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김채영 3단이 고민 끝에 제가 아까부터 노래를 하던 치중을 네. 뒀는데 아주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 수를 딱 두고 자리를 뜨네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악수임에도 이 교환을 해놓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이 네.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날일자가 워낙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참 아프기는 하지만 결국 보여주셨던 예시대로 두는 수밖에는 없죠. 다른 방법은 물론 손을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나 또는 이쪽까지가 거의 선수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 이렇게만 된다고 보더라도 이 백은 계속 시달려야 되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붙이고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손 빼는 게 뭐 예를 들자면 꼬부린다던가 저는 아까부터 여기를 이야기했고 장희영 캐스터는 꼬부리는 거 이야기 계속 했는데 네. 지금 꼬부리는 것도 여기를 응수할 수 있는 그 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 수네요. 네, 여기는 어차피 끊더라도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쪽이 들으면 당장 흙이 끊을 수는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흙이 파탄이죠. 이렇게 된다면 네. 너무 얇아지잖아요. 당장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빼고 꼬부리거나 또는 이제 한 칸을 띄거나 해서 응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응수는 김미리 선수의 차례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바둑을 대국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습관도 나오고 또는 이제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열의 한 10중 8구는 대부분 다 바둑 두면서 인상을 많이 쓰게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승패도 중요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목숨을 걸고 두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승패 이상의 것이 승패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인상을 쓰면서지 웃으면서 두는 기사는 웃으면서 못 두는 본것 기사는 같아요. 거의 없죠. 실수했을 때 웃는 기사들은 그렇죠.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썩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어이가 나를 없어서 바라보는 내가 어이가 없고 웃는가요? 한심할 때 그럴 때 웃죠. 그래도 이 남자 기사들보다 여자 기사들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둑 뒀을 때 나오는 습관 같은 게 좀 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자 기사들이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누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자세. 네, 자세가 좋아야 이게 이제 바둑을 하루 이틀 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수십 년을 두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둑을 제대로 두려면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고생을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아니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이 어린이 대회를 진행을 해봐도 이 해설하시는 이 프로 기사분들이 자세 좋은 어린이들은 바둑이 금방 많이 늘 거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도 놀고 오래도 돌 수 있고 중요하죠. 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느 순간 김미리 선수의 생각 시간 30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돌은 잡았는데 어디로 향할까요? 한 칸을 띄네요. 그냥 받는 것보다는 한 칸 또는 저는 이제 꼬부리는 수. 물론 장혜영 캐스터가 계속 꼬부리는 수를 이야기하니까. 한 두 번 정도밖에 이야기 네. 안 했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냥 이 백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변의 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중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김미리 선수는 한 칸 뛰면서 네. 받았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 백에 대한 도움을 주는 수니까 나름대로 한 수의 값어치는 있는 수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김채영 3단은 조금 더 이 백도를 몰아칠 것이냐 아니면은 좌상기를 먼저 삭감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할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날일자로 이렇게 가르고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잘 두는 사람들은 이런데 교환 안 하고 뭐 조금 더 변신을 하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붙인다거나 하는 뭐 이런 것도 두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네. 좀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때는 여기 이 백도를 좀 굳혀주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칸으로 그럼 걸치면은 적절한 시점으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걸치는 것도 이렇게나 또는 두 칸으로 걸치는 것도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여기 우하기 그리고 우변 우상기 좌하기 어느 정도 집은 어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네. 좌상기 쪽만 좀 깔끔하게 삭감을 한다면 백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집이 많은 곳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삭감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김채영 3단이 조금은 그래도 뭐 수월한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걸쳤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들 많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털을 잡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흙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 뭐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지금이라면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요. 높은 예, 곳보다요. 아니면 아예 붙여버리던지 붙여서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흑도를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커피 예,
커피일까요? 예, 커피이겠죠? 뭔진 모르겠는데 왠지 핫초코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코코아 같은 건가요? 네, 어렸을 때 먹던.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 바둑 TV나 이런 데 나서 대구 할 때 없어 보이게 종이컵에다 자꾸 따라 마시냐고 좀 그것 좀 수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없어 보이긴 하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KBS에서 하는 바둑왕전에서는 크리스탈 유리컵을 따로 물 따라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걸 마련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어른들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바둑 둘 때 옆에 보면은 많이 있어봐야 네. 저런 이제 음료. 차를 마신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는 이제 소도구가 부채 정도까지 아니면 이제 혹시 그 금침구라고 아시나요? 옥으로 된 것도 예, 있잖아요. 옥으로 된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손에 이렇게 좀 지압을 할 수 있는 예,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근데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신기했던 사람은 네. 그 일본에 가다오카라는 구단이 있어요. 예전 기사인데 지금 예전에 이제 조치훈 구단한테 한참 이제 도전을 하던 밑에 후배 세력인데 아마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한 환갑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기사 젊은 시절에 바둑을 때 제 옆 일본 기원 가서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그마한 가방 안에서 별의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가방 안에서. 가방 안에서 이제 뭐 초콜릿도 나오고 뭐 저기 뭐 음료수도 나오고 껌도 나오고 호울스 같은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 목 시원하게 해주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방 안에 가방 안이 편의점 같은 예, 거네. 작은 편의점.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는데 네. 얼마 전에 저 삼성화재배 결승전을 우연히 구경하러 갔는데 탕웨이싱이 별의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요. 예. 뭔지 모를 정체 불분명한 왜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호랑이 기름 이런 거 예, 바르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호랑이 기름 바르는 사람도 있죠. 저도 옛날에 좀 발랐는데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향이 예, 퍼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는 끊었죠. 호랑이 연구는 저는. 그 정신이 번쩍 들고 좀 좋은 것 같던데. 네, 저는 좋은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싫어하시길래 그 네. 이후로 끊었는데 호랑이 연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이제 루이나이웨이 구단.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이 호랑이 연고 많이 바르죠. 저는 좋은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발라드리세요. 자, 붙여서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두 가지예요, 보통. 이제 치 받는 경우가 있고, 치 받고 이렇게 젖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이쪽을 젖히고 넣을 때 사뿐하게 도망가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워낙 무거워지니까 사뿐하게 날일자나 또는 이제 눈목자 또는 이쪽 날일자로 이렇게 가볍게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은 행마법이고요. 간혹가다 여기서 이렇게 느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치 받으면 하나 꼬부려 두고 또 살포시 2칸 정도로 이렇게 도망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만약에 백이 여기를 두게 된다면 치 받고 젖혔을 때 능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사람들은 늘었을 때 바로 미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3가지 정도. 젖히거나 치받거나 늘거나.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저 먼 데다 돌 갖다 붙이는 기사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를 결정하기 전에. 근데 그건 좀 이제 고급 수법이기도 하고 또 주변 모양도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별로 안 나오긴 하거든요. 어디를 붙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게 돌이 있을 때 뭐 위로 이렇게 붙인다거나 하는 건 제 실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모양에서는 어디 갖다 붙이기도 좀 거북하니까 여기 치받거나 젖히거나 늘거나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돌을 세어보니까 34수를 뒀는데 1시간 약간 넘게 진행이 됐죠. 딱 평균적으로 한 2분에 한 수씩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산으로라면 2분에 한 수씩. 두 선수가 초읽기에 몰릴 때쯤에는 60수가 되어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1분에 한 수씩 200수를 더 두면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제. 계산이 딱 딱 떨어지네요. 나오네요. 붙이는 수는 예상을 했을 텐데 말이죠. 네. 네, 역시 지금도 아직 이제 물론 이제 포석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뼈대를 골격을 정할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한 수 한 수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초반 끝 포석 마무리와 이 중반 시작 단계를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답이 없죠. 대략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중반전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굳힐 거 다 굳히고 걸치고 벌리고가 다 끝나면은 네. 거의 이제 포석 단계는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내 귀가 어느 정도 그렇죠. 방향을 잡았을 예, 때요? 지금은 거의 다 둘자리 다 뒀고 물론 이제 우변에 돌이 하나쯤만 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만 하나 더 있으면 별로 둘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포석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중반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부터 딱 그 포석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인가요?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부딪히고 젖히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젖히기입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늘고 늘었을 때 미는 수를 많이 두고 늘었을 때 이 축은 좋겠죠? 이 축은 흙이 당연히 좋을 거예요. 응원근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될 테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여기를 두거든요. 끊고 단수 치고 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역시 백돌이 주변에 많은데 흙돌이 네. 갈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걸 두고 이거 호구 치는 수법이 있어요. 그때는 역시 이제 하나 늘어두고 여기를 두게 되면 돌아가고 막을 때 두 점을 잡으면 역시 지금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게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씌웠을 때가
탈출이 가능한지를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찌르고 단수 치는 것은 이거는 백이 탈출이 되죠. 근데 이게 탈출이 되는 순간에는 흑돌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전투가 되겠고요. 이걸 하고 붙였을 때 뭔가 좀 다른 책략이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제 눈엔 뾰족한 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젖혀서.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에 백돌이 많고 게다가 또 벌려져 있고 띄어져 있는 상황에서 치받아서 싸우는 것은 그렇게 흑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전투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젖히니까 느는 수는 거의 뭐 1초도 안 돼서 나왔어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돌은 있게 되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두더라도 받으면 이때 여기에 돌아갈 이유가 없죠.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아니면 애초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아, 간격이 좀 넓어 보이는데 네. 괜찮나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축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역시 여전히 흙이 답답하네요.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이렇게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요만치 둬서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틀을 잡는 것이 보편적인 행마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주변이 너무 두터우니까 잠깐 방심하면은 끊겨요. 끊기면은 힘들어지겠네요. 역시 가볍게 끊으면 일단 몰고 이축이 되나 안 되나 봐야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백이 좋으니까 지금 이쪽을 둬야 되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한 점이 잡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깥쪽이 흙도 튼튼해지니까 뭐 이렇게나 또 날일자에서요. 이것이 이제 김채영 3단의 생각이죠. 끊더라도 별게 없다. 끊는 게 별게 없으면 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쪽 두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집도 계속 차지하면서 앞으로 이제 흑도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소비 시간이 얼추 비슷해졌어요. 네. 이제는 아까 10여 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조금씩 좁혀지더니 24분, 23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자리는 이런 모양에서는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이제 흑돌이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되면은 모양도 갖추면서 집이 많이 없어지죠. 이 수는 이제 집도 어느 정도 굳혀가면서 아직도 이 흑돌을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안형을 없애면서 계속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상변 쪽의 집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흑도 이제는 중앙으로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돌을 갈라서 좌쪽에서 흘러나온 백돌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네요. 여길 뒀다는 것은 여기 받아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손을 빼면은 끊어 잡는 것이 그래도 대략 20집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돌은 3개밖에 되지 않지만 공배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20집 이상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 흙 3점도 좀 얇아지는 거 예,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 말씀 드렸는데 이쪽에 돌이 오면은 사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건. 예. 네. 받아주면은 그때는 이제 돌을 갈라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백도 손을 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런 데를 물어보고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이런 데를 뛰어서 잡히더라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흙도 좀 떨릴 것 같은데요. 이건 근데 백도 떨려요. 이렇게 해서 못 잡으면 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잡으면 흑도 당연히 지니까 떨릴 텐데 네. 서로 무서운 바둑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겁나는 바둑이 되죠. 김미리 3단이 여기서 과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대범한 발상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구경꾼 입장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대국자 입장에서는 쉽게 쉽지 않죠. 쉽게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받아두네요. 실전 저희가 이제 해설하다 보면 실전 심리, 대국 심리에 대해서 좀 가끔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전 심리가 여기서는 손 빼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나 또는 붙이거나 하면은 상당히 무거워져서 뭐 예를 들어서 밀거나 하면은 당장 씌워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뛰어도 그렇고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꼬부리는 것은 이쪽 막히는 것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게 막혀서 자연스럽게 돌이 연결이 되면은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손을 돌렸을 때 백이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은 뭔가 약간은 흙의 의도 같은데. 흙의 흐름이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젖히더라도 끊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젖히거나 해야 되는데 늘고 일반적으로는 호구 쳐야 되는데 이 눌러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게 또 손 빼기도 어렵습니다. 흙이 먼저 호구 친다거나 하면 이 돌이 오히려 잡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이 생기면은 다음에 또 흙이 공격을 하더라도 백이 응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두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또 계속 백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네. 흙이 밀어서 둘 때 백이 먼저 흙을 들여다보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 들여다보고요. 있을 수 있죠. 반대쪽. 예. 아, 반대쪽이요? 좌변. 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물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바둑의 흐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네. 백이 약간 답답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아, 흙이 밀어서 둘 때에는 이 하변 쪽을 치중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글쎄 지금은 저도 뭐 단언할 수 없는 게 약간 신경이 쓰이긴 쓰여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도 한 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강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압박하는 좌변을 눌러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도 하나 보여드린 건데 네. 김채영 선수가 먼저 10분대로 시간이 내려왔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바둑은 아니고 시간이 네. 시간을 네, 역전했습니다. 소비 시간이 역전이 됐어요. 그쪽을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미는 흐름을 타서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겠다. 그리고 여기 호구 치는 것이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보탬이 된다라고 보고 호구를 친 거로 보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작전이에요. 손 빼서 여기를 밀거나 나릴자해서 이 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바둑은 사실상 백에게 기회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거의 끝날 것 같은 느낌이라 미는 건 당연한 현실인가요? 밀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면 밀지 않더라도 나릴자는 행마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나릴자 했다가는 이런 데 들여다보고 받을 때 찔러서 끊는 게 있으니까 이런 장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 교환이 가능하면 나갈 때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 교환 자체도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당하기 때문에 지불에 약간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었고요. 늘어서 이 백도를 양분을 해서 더 압박하겠다 그런 뜻인데 우선은 백도 여기 하나까지는 더 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밀고 받으면 그때 뛴다던가 해서 우선 여기 하나는 그래도 해결을 했죠. 아래쪽은 이것도 당장 봉쇄만 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잡힐 것 같거나 하는 그런 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신의 돌을 지키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었네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쪽 그냥 막는 거냐 아니면 젖혀서 흐름을 타서 막는 거냐 그걸 놓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김채영 3단은 이쪽에서 지키고 나가면서 머리를 내미는 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저기까지는 우선은 백도 밀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젖히면 너무 답답하니까 뛰거나 아니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뛰면 가장 보편적이긴 한데요. 여기도 또 이런 식으로 눌러나가면 계속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이제 이게 김채영 3단의 의도로 보입니다. 백이 삐져나오기는 했지만 또 완벽한 돌들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은 가능합니다. 제22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채영 3단과 김미리 3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